독감 백신 맞으라고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감 백신의 예상 밖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에 홍콩에서 독감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다는 보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신이 바닥이 나니까 빨리 가서 맞아라. 마치 홈쇼핑에서 물건이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사라. 이런 거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100명 넘게 홍콩에서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독감 백신을 안 맞아서 그럴 걸로 예상하잖아요. 혹시 이 100명 중에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하지만은 1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1월이에요. 미국에서 센타바브라는 곳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거기 보건위원장이. 독감으로 8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7명은 독감 백신을 맞았어요. 이건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명인 안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됐다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캐나다의 문제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Canadian Problem이라고 해요. 이게 2010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캐나다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하고 맞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누가 얼만큼 독감에 더 잘 걸리나. 근데 결과는 놀라워요. 캐나다의 4지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맞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4에서 2.5배가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상 밖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홍콩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해봤어요. 똑같은 결과예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다시 휜담비라는 다리 짧고 몸이 긴 동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똑같은 결과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결론이 언론에 보고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독감에 대해서 우선 이거를 아셔야 돼요.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는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독감 유사 바이러스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는 종류는 15%밖에 안 돼요. 85%는 유사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기 독감이라는 게 15%만 독감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예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독감 유사 바이러스, 독감 유사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독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보다 4.4배가 높아져요. 이건 왜 이러냐? 면역체가 교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독감 백신 안 맞으면은 딴 사람한테 피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서 딴 사람한테 전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발표된 논문인데 사실적으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숨을 쉬면서 독감 바이러스를
분무한 곳이 무려 6.3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 맞은 사람이 문제예요. 독감 백신 맞은 사람 절로 가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정부가 임신부가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지금 권유를 합니다. 이거는 수렁터예요. 80년도에는 임신부는 아무 백신을 맞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임신 중에 독감 백신을 맞으면은 첫 28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신 첫 28일 유산이 될 가능성이 2.2배가 높아요. 2배. 그리고 작년에 독감 백신을 맞고 또 올해 또 맞은 임신부는 유산될 가능성이 7.7배가 높아져요. 그런데 왜 정부는 임신부한테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걸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거예요. 임신부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 폐하가 자폐증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 논문이 작년에 나온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털어버리냐면 옴페로니 보정이라는 통계 방법을 사용해요. 근데 이런 통계 방법은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후크라는 박사는 옴페로니 보정을 사용한 것은 속임수다. 속임수예요. 자폐증이 일어난다는 진실을 가리려고 이렇게 엉터리 통계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독감 백신이 백신 중에 부작용이 제일 높아요. 그 독감 백신의 부작용은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근데 독감 백신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심한 백신이 있어요. 그게 자궁경부암 백신입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영국에서. 여기 보면은 오른쪽 위에 국경 없는 의사라는 단체 아시죠? 거기서 상을 받았어요. 여러 군데서 상을 받았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많은 여자들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받고 엄청난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덴마크에서도 자궁경부암 백신에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부작용이에요. 백신 맞은 후 지금 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그러니까 영어로 HPV 백신 adverse effect 이거 치면은 17,900개가 떠요. 다 내가 자궁경부암 백신 맞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받고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서 정부에 소송을 했어요. 이게 법원에 가는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70% 수준에 맞던 자궁경부암 백신이 2014년에는 0.19%, 그러니까 500명 중에 1명만 맞아요. 근데 한국은 얼마나 맞냐? 지금 거의 60% 수준이에요. 12살짜리 아이들. 근데 이 자궁경부암 백신 도입 후 스웨덴에서 오히려 자궁경부암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특히 20에서 29세 사이는 거의 70%가 증가했어요. 자궁경부암이.
그러니까 작은 경부암 백신이 작은 경부암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으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작은 경부암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근데 한국의 전문가는 뭐라고 설명하냐? 한인 여성들이 성생활이 문란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생활이 이렇게 70%가 문란해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엎친 데 덮친다. 이건 뭐냐면은 한국의 출산율이 엄청나게 하락되고 있잖아요. 지금 2분기는 0.97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큰 문제가 이 불임 환자예요. 불임 환자. 불임 환자의 가장 큰 요인은 GMO에 잔뜩 흡수된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은 없고, 근데 자궁 경부암이 자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넉 달 됐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녹색선 25세에서 29세 여자들이 임신율이 이렇게 하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미국 교수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궁 경부암 백신을 맞은 여자들하고 맞지 않은 여자들의 임신율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궁 경부암 백신을 맞은 여자들은 맞지 않은 여자들에 비해 임신율이 40%가 적어요. 한국의 조기 폐경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세요? 10대 여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다 거의 5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조기 폐경이 증가할까요? 이게 2013년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미국 소아과학회의가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자궁 경부암 백신 조기 폐경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백신 후 조기 폐경이 30배가 증가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이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해서 조기 폐경을 일으킨다.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면역세포가 이게 교란이 돼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의 자궁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거예요. 자궁 경부암 백신에 폴리소레 80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쥐에 투입했을 때 자궁이 망가져요. 이거는 93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불임 환자가 큰 문제인데 작년에 1월에서 7월까지 불임 환자가 남성 환자는 45,000, 여성 환자는 20만 명 넘는데 8월에서 12월까지는 공개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따지면 한 35만 명이 불임 환자라는 얘기예요. 2분기 출산율 0.97. 저출산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 작년에 한국 방문했던 라가르도 IMF 총재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민족은 집단 자살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앞장서서 역할을 하는 게 정부예요. GMO 잔뜩 수입하고 자궁 경부암 맞으라고 권장하고 있고, 이분들은 논문은 제대로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한 6주 전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왜 자궁 경부암 백신을 권장하고 있냐. 그랬더니 거기 역학 전문가 김민경 박사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를 보내달래요. 보내줬어요. 6주에 아무 답변이 없어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시 한 10분 동안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번 주말에 꼭 읽어보겠다. 봅시다 한번. 이 한국의 자궁 경부암 백신 부작용이 0.01%라고 해요. 근데 일본은 그보다 한 3배 반 높아요.
미국은 한 5배 반 높아요. 한국보다. 그러면 한국 아이들이 몸이 튼튼해서 부작용이 적은 걸까요? 그런 걸까요? 워낙 백신에 잘 세뇌가 돼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도 이게 백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말해도 의사가 하도 백신을 믿고 있어서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사실상 캐나다에서 자세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 부작용 보고는 이 피해자가 보고를 하면 거기 올라가는 거고 보고를 안 하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캐나다에서 한 연구는 42일 만에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간 사람을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10% 거의 10%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고되는 것보다 1000배가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다 조사가 안 된 거예요. 42일 후에는 얼마나 부작용이 일어난지 여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백신을 맞고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평균 55일 후예요. 그러니까 저 10%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 한국의 이 백신 맞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 아시죠? 아이들이. 그러면은 백신을 맞은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보다 건강할까요?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고 피해를 본 아이들의 부모들이 만든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사람들이 비교하는 연구를 해달라.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걸 요구를 해요. 정부한테. 안 해요. 결국에는 이 단체들이 모금을 해서 연구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작년에 6살에서 12살짜리 아이들이 백신을 맞는 아이들하고 백신을 맞지 않는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이거예요. 백신 맞은 아이들은 맞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비염은 30.1배, 알레르기는 3.9배, ADHD는 4.2배, 자폐증은 4.2배, 한국이 자폐증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아토피는 2.9배, 학습장애는 5.2배, 신경발달장애는 3.7배, 만성질환은 2.4배.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스케줄대로 다 맞춘 걸로 생각하는데 거꾸로 해요. 결과는 아이들을 망치고 있어요. 이 백신이. 이 한국에서 수두 아까 임동규 박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수두에 대해서 대단한 걸로 얘기하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게 네덜란드 유치원에서 수두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거 얼굴에 홍반점들이 보이죠? 그럼 얘네들 다 집으로 보내냐? 이게 아니에요. 이 수두에 걸린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찍어줘요. 이 네덜란드에서는 수두 백신이 스케줄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수두 백신을 맞으면 수두 걸릴 가능성이 3.2배가 적어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걸까요? 아까 말씀하셨죠. 8살 되기 전에 수두에 걸리면 천식 걸릴 가능성이 8배가 적어져요. 그리고 아토피 걸릴 가능성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다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런 전염병에 걸리면은 외부에 들어오선 병균하고 내 몸의 부분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체가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두 백신의 부작용은 다양해요. 이렇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수두 백신에 아실 거예요. 대상포진. 대상포진. 이게 한국의 카톨릭대에서 발표된 논문의 도표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수두 백신으로 수두가 서서히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 반대로 이 대상포진은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두 백신은 긁어부스럼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괜히 도입해갖고 모든 걸 악화시키는 거예요. 대상포진 옛날에 못 들어본 거 아니에요, 거의. 이게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백신 부작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몇 프로가 일어날까요? 한국 언론에서는 뭐 10만 명당 5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겨레에서는 10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세한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하버드 의대에다가 돈 100만 불을 주고 한번 확실하게 추적을 해봐라. 백신 부작용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걸 자동적으로 추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부작용이 보고되는 게 사망자가 432명 1년에 영구적 불구가 1000명이 넘고 입원이 4000명이 넘고 응급실에 10,000명이 넘게 가요. 근데 사실상 이 하버드 대학의 조사 결과는 이건 1%도 안 돼요. 1%도. 그렇다면 사망자는 43,000명이 넘어요. 매년. 월남전에 미국 군인이 사망한 게 5만 명이 좀 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가 매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영구적 불구가 10만 명이 넘고 입원이 40만 명이 넘고 응급실에 가면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하버드 대학하고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전화도 안 받고 이메일도 안 받아요. 마치 없는 것 같이 취급해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물론 한국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죠. 여기서는 백신 부작용이 2.6%로 봐요. 그러니까 100명이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2.6%는 부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 번 맞으니까 여러 번 맞는 거를 다 더하면은 한 사람당 4.9%의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40일 후에 일어나는 부작용은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백신 부작용으로 이 보상을 받는데 89년부터 2017년까지 백신 부작용으로 배상을 받은 액수가 35억 불이에요. 35억.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이게 보상받은 부작용 리스트가 있고 백신 사용소에 게시된 부작용 리스트예요. 밑은. 이게 미국에서 발표된 건데 2013년부터 홍역으로 사망한 사람은 0명. 하지만 홍역 백신으로 사망한 사람은 108명. 왜 이런 백신을 맞아야 합니까? 여기에 이 홍역 백신으로 자폐증 일어나는 거 이건 포함도 안 된 거예요. 집단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있죠.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여기 이대 목동병원의 김경호 교수는 백신 내가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키는 피해를 줍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요. 이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발생한 홍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이게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발표를 자세하게 데이터를 보면은 125명이 이 홍역에 걸렸는데 그 내용은 45%만 백신을 안 맞았어요. 홍역에 걸린 사람. 5%는 한 번 맞았고 6%는 두 번 맞았고 1%는 세 번 맞았어요. 그리고 43%는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홍역 감염자가 백신을 맞은 사람은 12%에서 55%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도 홍역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뜻은 집단 면역은 백신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이 집단 면역의 실패 사례는 여러 군데서 입증됐어요. 텍사스 주에서 99%가 홍역 백신을 맞았는데 홍역 전염병이 돌고, 몬타나 주에서 98.7%가 맞았는데 137명이 홍역에 걸리고,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놀라운 게 미국 플로리다에서 100일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유치원에서. 그 중에서 117명 중에서 33명이 100일에 걸렸어요. 33명이. 23명은 4번 이상 백신을 맞았어요. 28명은 3번 이상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7명 아이들 중에 백신을 전혀 맞지 않은 3명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전혀 100일에 걸리질 않았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40명이 볼거리에 걸렸는데 다 모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수도 백신을 맞은 엄마가 아이들한테 그 백신 바이러스를 아이들한테 감염시킨 거예요. 이 논문은. 그리고 수두 백신을 맞은 1살짜리 아이가 임신한 엄마한테 수두를 감염시켰어요. 홍역 백신을 맞은 아이가 백신 바이러스 때문에 홍역에 걸렸어요. 근데 이 지금 한국에서 100일에가 급증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뉴욕 타임스 기사가 왜 100일에가 급증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논문에 나온 걸 발표한 거예요. 이 논문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은 100일에 백신 맞은 사람들이 목 안에 백신 바이러스를 보존하면서 그걸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사는 증거에 의하면 백신을 맞은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을 2주 동안 격리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백신 맞은 아이들이 집단 면역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백신을 맞은 아이들이 아니라 장기적인 집단 접종이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다.